요즘에 여자들이 갈등을 할 때 많이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갈등을 할 때 이제 감정을 좀 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너가 나를 막 외롭게 했고 힘들게 했고 막 그랬잖아."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린다든지 신경질을 빡 낸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뭐 원래부터 양성이 그런 면모가 다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문화적인 압력 때문에 여자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화적인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남녀 다이나믹을 가지고 사회적인 공론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지적을 명확하게 하고 뭐 싸울 건 싸워야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채널의 목적은 나의 가정 그리고 이제 우리 연인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 정치보다는 이 실용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물론 이제 그쪽 관심 많아요. 관심 많지만 이 공론장에서의 나의 스탠스와 이 집에서의 스탠스는 완전히 분리를 하셔야 돼요. 밖에서는 막 싸우더라도 여기 와서는 철저하게 해결사의 모습으로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내 아내나 여친이 막 이렇게 쏟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두 가지 조언이 보통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같이 싸워라. 너가 이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야 너가 잘 해결해 줘." 이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 어떤 솔루션에도 이 남자가 리더로서 책임감을 딱 가지고 "야 네가 이거 해결해." 이런 게 들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준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이 작동이 안 해요. 왜냐면은 남자랑 여자랑 애초에 생겨먹은 게 달라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걸 따라한다? 그럼 내가 더 고장이 납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스윗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냥 스윗하게 져주기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스윗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냥 스윗하게만 해 주는 상대를 원해. 그럼 여자인 친구한테 가겠죠. "나 이랬어." 막 "날 공감해 줘." 이렇게 하겠죠 가 가지고. 남자한테는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남자한테는 언제나 해결을 바란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이 스윗하게만 하는 거는 자기 몸에 맞지를 않아요. 내가 타고나기를 그런 걸 하도록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봐도 결국은 남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갈등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내가 나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랑 아내랑 잘 결혼했어요, 만나서. 근데 내가 뭐 엄청난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회사를 그냥 평범하게 다녀. 근데 뭐 전기를 뭐 이제 잘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거를 체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남자의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남자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해야지만 집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 탁월함을 언제 보여줄 수 있냐? 바로 갈등할 때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막 나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 뭐 싸우다 보면은 사실 둘 다 잘못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제 감정에 좀 취해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스윗하게 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침착하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는 하셔야겠죠. 할 만하고.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가 단단하게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분노의 에너지는요. 금방 꺼져요. 하루 종일 화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팍 이제 쏘고 나면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제 화에 취하면은 보통 이제 하면 안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너가 평소에 나한테 되게 이제 못해 줘서 너는 나한테 뭐 부족하다든지." 막 이런 식의 남편의 궁극적인 어떤 무의식을 팍 긁어버리는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실수. 근데 이게 이 표면을 지배하던 거대한 감정들 막 분노, 공포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이 무의식에 났던 그 상처, 양심의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 깊은 곳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막말을 막 하면서 여기에 상처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에 있는 그 뜨거운 에너지가 싹 가시고 나면은 드러난다. 그 피난 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 지점을 이용해 가지고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너가 이런 잘못을 했고 난 이런 잘못을 해서 싸웠어. 근데 너가 화를 낼 때 이런 말들을 막 했는데 그게 나한테 이런 기분을 줬어. 남자로서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너가 본질적인 나의 부분들을 공격을 했어. 그건 너의 잘못이야. 나는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 너가 나한테 여자로서 부족하다. 마치 내가 다른 여자로 너를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나는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관계를 밑둥부터 균열시키는 거야. 너가 그런 식의 말들을 하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깊은 무의식에서 거대한 균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거야. 너가 지금 우리 관계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직설적으로 딱딱 꽂아 줘야 돼요. 하지만 같이 화나서 아니면 복수심에 취해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너와 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밑에 균열을 내지 마." 이렇게 이제 말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자, 이러면 이 상대방이 반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습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여자들은 보통 부드럽고 돌려서 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나서 본인이 잘못했더라도 돌리고 돌려 가지고 "아까 너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았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깊게 들어가도록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이 개선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내가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 같은 것은 그냥 이제 이 부산물 아니면은 나한테 거슬리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한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 새겨져 있고 그것에서 빗나갈 때 이 소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무의식의 상처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말을 할 때 아내 본인의 무의식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상처가 난다고 했죠. 그 상처가 나서 약해집니다. 무의식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리드를 받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실에 굴복할 그런 준비가 마음에서 일어나게 돼요. 적절한 진실을 꽂아 넣으면 어쩔 수 없이 납득할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을 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을 했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무의식에 이렇게 균열이 나 가지고 괜스레 나도 모르게 눈치 보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에서 이 여자가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아 쟤가 막 나한테 막말을 했는데 내가 막 당했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균열이 났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카르마의 법칙, 업보의 법칙이 이 심리에 적용이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한번 지나치게 뭘 이렇게 해 버렸으면은 반대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음이 해 버립니다.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정말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내면의 양심과 정말 단절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배선이 배배 꼬여 가지고 이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전선들을 잘 이 풀어 버리면은 뭐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풀어 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 중에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한동안 종교 없이 그냥 이 막 살다가 종교에 귀의를 하더니 미친 듯이 막 울어. 하면서 이제 신 앞에서 막 절규를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잘못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죄책감 같은 거를 다 누르고 지 맘대로 살다가 이 위에 있는 복잡한 전선들, 수많은 방어 기제가 한 번에 싹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던 거대한 것들이 한 번에 팍 올라오는 거.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그 종교인들의 절규입니다. 참고로 이런 것을 주제로 이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이 도스토옙스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러시아 작가인데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거를 모티브로 쓴 거예요. 그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나폴레옹처럼. 그 자기 보니까는 나폴레옹은 일반적인 도덕 법칙을 안 지키고 살아. 막 죽여. 그래서 나도 내가 특별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노파를 죽여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잘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 마음이 고장이 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신호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말을 할 때 그 순간 '아 쟤가 자기 마음에 상처기를 대고 있다. 자기 업보를 쌓고 있다. 나에게 리드를 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이면 막 소인배처럼 "제가 이 말했으니까 나도 이 말해야 돼." 그래서 막 이퀄로 만들어야 돼. "씨 막 졸라 억울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꿰뚫어 보시고 기다리셔라. 그다음에 다 이제 끝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딱 치고 들어가 가지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을 공고히 하셔라.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기 때문에 이거 한 10번 한다? 이 다음에 싸울 때는 아내가 이 막말을 하면서 이미 깨달아요. '아 이따가 내가 이거 해결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굴러갈지 무의식이 미리 압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선순환을 타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더 리더십이 공고해집니다. 자 근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말이
권력적 우위에 선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리더십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이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단을 더 잘 이끌기 위한 권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서는요. 정석과 원칙이 정말 잘 먹혀요. 우리 보통 정치계를 보면은 이 간신배들이 많잖아요. 권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막 이 사다리를 올라가. 이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에서는 그게 거의 없어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 수가 적어요. 두 명밖에 없잖아요, 나랑 우리 마누라. 그러니까 변수가 적은 거야. 내가 원칙대로 진실대로 하면은 거의 무조건 장기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내가 원칙대로 진실에 근거해서 행동하면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100% 이득을 봅니다. 여기서 물론 이득이라는 거는 이제 내 작은 이익이 아니에요. 집단으로서 이득을 보고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은 정치와는 다르게 이 한 명과 한 명의 관계가 깊어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는 사실 이제 서로 안 친하단 말이에요, 별로. 그냥 가끔씩 만나서 이제 일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 생활은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훨씬 더 잘 통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를 감지하는 이 감지기가 훨씬 더 민감해요.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속여서 안 좋다. 그래서 가정이 이 bedrock of the society 이 사회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그걸 다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이 원칙과 진실, 이상이 굉장히 잘 구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본인을 열심히 갈고 닦으시고요. 귀해지시고요.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활약을 하셔라. 정말 가정은 좋은 곳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